대구공항과 동대구역 구간 셔틀버스 운행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대구시가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원 평가제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있어 평가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의 경계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각 시군은 인체 감염 대책반을 구성해 차단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쌀 생산 조정제 내년 시행이 물거품이 된 가운데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이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비가 온 뒤에는 추워지겠습니다. 또 경북 산간 지역에는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이번 추위는 연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성탄절 휴일인 어제 낮 동안 활동하기 좋으셨죠? 2016년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은 어제와 날씨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오전에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5에서 많게는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늦은 밤부터는 경북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비가 내린 뒤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5.2도,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6도 선에 머물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더 추워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연말까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공항의 한 해 이용객이 조만간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대구역과 공항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대구시는 공항 활성화를 이뤄냈다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 대구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삿포로 노선이 더 생기면서 국제선 정기 노선이 12개로 늘었습니다. 덕분에 공항 한 해 이용객은 곧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항 주차장은 항상 가득 차 주변 동네 주차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은 6개밖에 없는 데다 변두리를 오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버스가 이제 바깥쪽으로 도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내 쪽으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거기서 환승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환승하고 이러면 짐도 많으니까 불편해가지고. 올해 초 대구시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지하철 아양교역을 지나 공항에 도착하는 셔틀버스를 늦어도 연말까지 운행하겠다고 밝혔었지만 물거품이 됐습니다. 택시업계가 택시 손님이 줄어든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대구공항과 동대구역 등에는 승객이 없어 택시가 수백 미터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직접적인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 우리 택시 업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최근 이 업무가 공항 추진본부로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 활성화팀은 시티투어 버스를 활용하거나 시내버스 노선을 더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되는 비용 대비 효용성이 적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시내버스나 시티투어 버스를 공항 안으로 접근시키는 방안을. 그러나 각각 관광국과 교통국의 업무 협조가 있어야 해 이른바 핑퐁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시는 틈만 나면 공항 활성화를 이뤄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교원 평가제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 실시가 됩니다. 교육 주체들은 평가 대상 확대에 앞서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올해 7번째 시행될 때까지 교육 현장에 불신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조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간 연장은 물론 평가 완료 인증 사진까지 요구하며 익명성과 공정성까지 상실한 상황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담당 교사를 만난 적도 없어서 딱히 평가 내리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걸 쓰게 되면서 내 신원이 노출돼서 아이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까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해서. 교육단체들은 교육의 질 향상이란 취지와 달리 신뢰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평가로 전락해 교원 사기 저하와 혼란만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야 도입을 추진 중인 성과 연봉제와 성과 대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제도, 이제 체제 이런 좀 더 큰 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반성 없이 이 교육의 공교육의 붕괴의 책임들을 교사 개인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죠. 대구시 교육청은 교원 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며 담당하는 교감과 실무자 교육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경계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AI 인체 감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은 급기야 AI 인체 감염 대책반을 구성해서 사전 차단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H5N6형 AI 바이러스의 국내 인체 감염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적의 바이러스에 17명이 감염돼 10명이 사망했습니다. AI가 계속 확산되면서 심각 단계로까지 격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체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고위험군 관리반과 현장 의료반, 인플루엔자 감시반 등 4개 분야로 나눈 AI 인체 감염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아직까지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 시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인체 감염 예방 교육을 펴고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가금류 종사자나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서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항바이러스를 투입하는 등 모니터링을. 이와 함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구나 철새 도래지의 방문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 수칙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사체나 분변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손 접촉이나 먼지를 통해 눈, 코, 입, 점막으로 감염되므로 마스크 착용과 30초 이상 손 씻기는 필수입니다. 특히 야생조류 접촉이나 살처분 관련 작업 뒤 10일 이내에 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하고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 쌀 생산을 줄이자는 쌀 생산 조정제가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결국 내년 시행이 물거품이 됐는데요. 농민들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이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란 명목으로 내년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9억 원에 해당 시군비 21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헥타르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쌀 생산 조정제입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농가 신청을 받는데 규모가 집단화된 곳 등 사업 효과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우선 대상입니다. 30억 원이면 1000헥타르의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경북의 벼 재배 면적이 10만여 헥타르니까 경북 쌀 생산이 1%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지방정부의 쌀 생산 조정제는 올해 이미 시행된 바 있습니다. 경북과 함께 전남에서 각각 300헥타르를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내년에 전남은 400헥타르로 늘리고 경북은 1000헥타르로 늘린 겁니다. 경상북도는 쌀 생산 조정제 실시와 별도로 밥쌀 개념에서 쌀 식품으로 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현재 12%인 가공용 쌀 비중을 늘리기 위해 쌀가루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가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근본적인 어떤 가인 공급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쌀 문제가 현장에서는 피부에 닿아 있는 사안인 만큼 지방 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 15일 유통 공룡으로 불리며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문을 연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인근 도시 상권마저 흡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는 달리 포항 지역의 유통업계는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명품관과 아쿠아리움까지 갖추고 대구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 포항에서는 KTX로 30여 분, 시외버스나 자가용을 타면 1시간이면 닿을 수 있어 포항군이 대구 신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롯데백화점 포항점의 지난 주말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5%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동부산 아울렛 오픈 직후에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선방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모션도 강화했고 특히나 로열티가 높은 고객들에 대해서는 사은 행사라든지 서비스 보강 행사를 강화하면서 또 포항의 명품 수요층은 예전부터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 백화점을 찾고 있는 데다 롯데 포항점은 명품 매장이 많지 않아 매출 타격이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포항 중앙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고객이 중고교생 등 젊은 층인데다 이미 많은 의류업체가 중앙상가를 떠나고 중저가 화장품 가게나 커피숍, 식당 등이 들어서 고객층이 백화점과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맛집도 있고 게임방도 있고 뭐 오락실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아서 되게 가족들이랑 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장 후 호기심에 몇 차례 대구 신세계백화점을 찾는 고객은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포항 유통업계의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검찰이 대구 시립희망원의 비자금 실체를 밝히는 데 미온적이라며 관련자 전원 구속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시립희망원 전 회계 담당자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영호남 교류를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수입 건처로 만드는 소사료 대신 한 축협에서 지천에 널려있는 야생풀을 활용해서 사료를 개발했다는 소식, 목포문화방송 문현철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소에게 먹일 풀, 꼴을 베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추억일 뿐인데요. 쓸모없이 방치됐던 야생풀이 요즘 다시 귀한 몸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입 건초에 의지했던 발효 복합사료, TMF 원료로 야생풀과 갈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하기가 쉽고 농약과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청정 사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항 옆에 보면 100만 평이 넘은 자풀이 생산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오니까 가장 싸게 먹힌다. 지난해 말 첫 선을 보인 이후 주문량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농가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주로 번식용 암소에게 먹이는데 사료 비용이 30% 이상 줄고 소 상육 상태도 크게 개선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질병의 노출 범위가 낮고요. 또 하나는 송아지 설사 발생 빈도가 적고 셋째는 비용이 적습니다. 적게 들어갑니다. 비육용 사료도 개발 중인데 야생풀이 수입 건초를 대체하고 생산비도 획기적으로 낮춘 친환경 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다음은 울산문화방송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한 최초의 호위함인 울산함이 최근 고향인 울산 장생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35년 동안의 국방수호 임무를 마치고 안보관광 메카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 초 일반에게 공개될 울산함을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1974년 대북 전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추진한 율곡 사업. 최소한의 방위 전력 확보를 목표로 한 이 계획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함 구축은 자주 방위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20개월의 설계, 3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1980년 최초의 국산 호위함이 준공됐고 준공 장소의 이름을 따서
울산함으로 명명됐습니다.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하는 기술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울산함은 1981년 4월 진해 해군기지에서 추역한 이후 35년 동안 대한민국 해상을 지켜왔습니다. 대함, 대공, 대잠전 동시수행과 최고 36노트의 고속기동이 가능해 당시에는 국내 기술이 집약된 전투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울산함을 탐으로써 해군 함정에 대한 신기술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들 모두 기꺼이 또는 자진해서 이후 해군 실습함 역할을 맡아 대양을 누비다 지난 2014년 퇴역한 울산함. 당시 설계에 참여했던 해군 장교들은 40년이 지나 고향을 다시 찾은 울산함에 올라 이제 고래 관광 특구를 견인할 관광 마스코트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경상북도의회 이영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조례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개인별 지원계획 제도를 도입해서 개인적 복지 욕구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전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보장과 지원을 법률로 명시한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높여주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밤사이 대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에 있는 목재 파쇄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지붕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공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후 5시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 사회적 경제 성과 공유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는 사회적 경제 5개년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 실태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한편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까지 공공구매액이 88억 원으로 지난해 47억 원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고 사회적 경제 기업도 115개가 새로 설립됐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오늘 오후 2시 공단 5층 대회의실에서 2016 하반기 중소기업 법률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성서산단 관리공단은 달서구청과 함께 1년에 2번 중소기업 법률 설명회를 개최해 법률과 노무, 세무 등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대구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맛집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제8기 대구 식객단을 모집합니다. 대구시에 사는 만 18세 이상의 음식 관련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7기 식객단 가운데 32명을 우선 선발하고 이번에 38명을 새로 뽑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구 식객단이 추진했던 맛집 11,000여 개가 인터넷 대구푸드에 등재됐고 맛집 방문 후기 등록도 지금까지 2,8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20%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낮 동안 활동하기 좋으셨죠? 2016년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은 어제와 날씨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오전에 경북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차츰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5에서 많게는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늦은 밤부터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내일까지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특히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만큼 눈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5.4도로 출발하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6도 예상됩니다. 김천의 현재 기온은 2도, 구미 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를 밑돌겠습니다. 안동과 의성, 청송의 낮 기온 6도 예상되고요. 봉화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10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오후에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